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던 매체, 바로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단순히 연예인 과거 폭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언론의 알 권리와 소년범의 제기할 권리, 그리고 30년 전 판결문까지 들춰낸 취재 관행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년법 위반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뭔지 세 가지 축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디스패치는 한 제보자를 인용해 배우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합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조진웅 씨는 과거의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죠. 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했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사실상 은퇴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거 범죄가 드러났고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 정도의 연예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거를 끄집어낸 방식이 법을 어긴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제 7일 김경호 변호사가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수신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사건 등에서 이름을 알린 법조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조진웅 사건을 두고 자신의 SNS에 2025년에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디스패치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결국 사회적 사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정확히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문제가 되는 조항은 소년법 제70조 조의 응답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외부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 사건 내용에 관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제 삼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법이 막아둔 소년 사건 기록을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다. 즉,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냈다는 표현까지 쓰며 취재 과정에서 실제 소년 사건 기록이 조회 유출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 법이 닫아둔 문을 클릭수를 위해 억지로 연 행위, 또한 조진웅 씨의 삶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속 인물 장발장에 비유하면서 소년 시절 잘못을 저지른 뒤 오랜 세월이 지나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 2차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즉, 소년법의 취지는 어릴 때의 잘못에 발목 잡혀 평생 낙인 찍히지 말자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인데, 이번 보도가 그 합의를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인, 특히 유명 배우의 과거 범죄를 대중이 알 권리는 없는가? 실제로 알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30년 전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이던 때입니다. 법적 지위, 그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미 그 처분은 오래전에 종료됐습니다.
그 후의 삶, 이후 수십 년간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줬고 여러 작품에서 묵직한 연기를 보여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로 써왔다는 평가도 있죠. 이 상황에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이 정말로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디스패치한 매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도 있습니다. 판결문 수사 기록 미성년 시절의 범죄 이력,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그동안 어떤 경로로 취재 보도되어 왔는지, 특히 소년 사건 기록처럼 법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영역까지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파고들어도 되는지, 이번 사건은 그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내부에서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 입건을 넘어 기자와 정보 제공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 사형을 내리는 것. 이번 논란은 조진웅이라는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의 존재 이유, 갱생과 재기의 가능성,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폭로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댓글창에는 돌을 들고 달려드는 듯한 집단적인 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왔죠. 하지만 만약 그 대상이 10대 시절 소년범이었고 이미 법적 처벌을 받고 긴 시간을 지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때도 우리는 똑같은 강도로 돌을 던져도 되는 걸까요?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김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실제로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 사건 기록을 조회 취득했는지, 그 과정에 관계기관의 조회 응답이 있었는지, 소년법 제70조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게 될 텐데요. 만약 소년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언론의 취재 관행, 판결문 수사 기록 접근 방식, 특히 소년 사건에 대한 보도 기준은 앞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번 사건은 또 한 번 알 권리의 범위와 언론의 도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남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30년 전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사 한 편이 한 사람의 배우 인생을 끝내게 했고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은 이제 소년법 위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끌어내야 하는가? 재기와 갱생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알 권리와 인권, 취재의 자유와 법의 한계, 그리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전 고등학생의 판결문까지 들춰낸 이번 보도, 과연 정당한 취재였을까요? 아니면 김 변호사의 표현처럼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였을까요? 지금까지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와 디스패치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 논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고민해주세요.